안녕하세요. HLB가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황제 이정환 신규 선임을 합니다. 이분은 현 HLB 노마드 팀의 사장입니다. HLB로 오기 전의 경력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 셀바이오텍 해외사업본부장, 전 영진약품 국제사업본부장, 맡았던 업무를 보면 국내가 아니라 해외라는 걸 알 수 있죠. 해외사업과 국제사업 등을 도맡아 했죠. 그리고 외국 기업으로 보이는 JSA 헬스케어에서는 대표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JW 중해홀딩스에서 글로벌 사업본부장도 역임했습니다. 따라서 국제, 해외, 글로벌 업무에 적합한 인물이 황제 이정환 사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HLB는 글로벌 기업이 데려갑니다. 따라서 글로벌 사업에 경험이 많은 황제 이정환 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신라젠도 글로벌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라젠 항암 유전자 치료제로 글로벌 신약 끝까지 간다. 대한민국에서도 언젠가는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기업이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이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IT 붐이 일 때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탄생했지만 살아남은 기업은 극소수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도 그 많은 기업 중에 성공한 기업을 골라내기는 어렵다고 했죠. 지나고 나서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했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쉬워 보이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도 구글에 투자하지 못한 걸 후회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신약 개발 기업들은 오늘날까지도 성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대감에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도 한순간에 고꾸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흥망성쇠의 과정 속에서 정말 빛나는 기업 하나가 글로벌 기업의 자리까지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런 기업이 누가 될지는 정말 알기 힘듭니다. 투자자는 가늠해 볼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말이죠. 신라젠의 팩사백은 항암 유전자 치료제였습니다.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를 합친 말이죠. 기대감을 갖기에는 충분한 단어였죠. 항암제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고 유전자 치료제는 신기술이기 때문이죠. 신기술로 큰 시장을 공략해 볼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팩사백은 항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치료제인 셈이죠. 천연두 백신으로 사용했던 백시니아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조작해 만들었습니다. 팩사백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세포를 감염시킵니다. 하지만 정상세포에서는 증식하지 않고 암세포에서만 활발히 증식합니다. 그 결과 암세포를 사멸시킵니다. 이런 작용기전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정상세포는 가만히 놔두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실적주가 아닌 성장주는 기대감이 핵심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성장에 환호하는 건 이러한 성장이 곧 실적으로 전환될 거라 기대하기 때문이죠. 궁극적인 종착점은 실적이지만 그 과정 속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이 성장입니다.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이 성장하는 걸 보고 지금 당장은 실적이 없어도 곧 실적이 쌓이겠구나 예상하고 기대하고 투자한다는 소리죠. 성장은 아직 실체는 없지만 기대감을 한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감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해야 주가를 유지할 수 있죠. 성장의 지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처럼 실적이 곧 성장의 지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실적주의자 성장주의죠. 매출이 꺾이지 않는 한 주가는 계속 우상향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꺾이는 순간 주가도 꺾입니다. 반면에 넷플릭스처럼 스트리밍 가입자 수가 성장의 지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자 수가 곧 실적은 아니죠. 실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매 분기마다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가입자의 숫자가 증가하는지 관심을 가집니다. 넷플릭스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지속해 왔습니다. 기업이 성장할 때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지체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던 기업이 정체하는 순간 환상도 깨지고 주가도 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부 투자자들에게 실적을 보여줄 때는 이렇게 가입자 수를 보여주지만 사실 회사 내부적으로는 가입자 수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회사의 성장은 아웃풋이 아니라 인풋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죠. 인풋이 원인이고 아웃풋이 결과입니다. 따라서 결과인 아웃풋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원인인 인풋에 집중해야 합니다. 독립변수가 무엇이고 종속변수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죠. 독립변수
변수를 조작하면 종속 변수는 알아서 따라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죠. 단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기업 내부 활동으로부터 산출해낸 최종 생산물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기업의 내부 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하든 결과만 좋으면 모두가 해피합니다. 기업마다 독특한 문화가 있고 특징적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좋은 결과를 뽑아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건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도 결과에 집중해야 할까요? 좋은 결과를 내는 건 기업 내부 활동입니다.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것이 결과물이라고 해서 기업도 내부적으로 결과물에 집중하면 목표를 잘못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과 기업이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결과, 기업은 원인에 집중해야 하죠.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기업이 정말로 집중해야 할 건 인풋입니다. 인풋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모든 노력을 여기에다 쏟아야 합니다. 전사적인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하죠. 아웃풋은 참고만 하고 인풋을 어떻게 향상시킬까 고민해야 합니다. 아웃풋은 단지 인풋을 향상시키는 지금 작업이 먹히고 있다는 걸 보여줄 뿐입니다. 순항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풋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생산성을 2배 향상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환상이 깨지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할 때도 우리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70% 접종하면 집단 면역 된다. 80% 접종하면 집단 면역 된다. 집단 면역이 되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난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어쩌면 우리 모두는 코로나가 끝난다고 믿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사람은 희망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란 희망이 있어야 살아 숨쉴 수 있죠. 사람은 항상 희망의 근거를 찾아다니고 찾은 뒤에는 굳게 믿습니다. 혹여라도 나의 믿음을 흔들려는 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배척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진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의 희망을 빼앗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옳고 그른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나의 행복, 나의 희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나의 희망을 위협하려는 자는 진리를 말하더라도 몰아세우고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면 내 마음은 편안해지죠. 아무도 나의 희망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판명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믿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 함께 믿었기 때문에 망해도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혼자 가면 쓸쓸하지만 같이 가면 위로가 됩니다. 사실 무엇이 옳은지 머리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인정해버리는 순간 내 희망은 거부당하게 됩니다. 내 마음은 그걸 원치 않죠. 그래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믿겨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닐까?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때 일본은 4억 원을 주고 영국은 2억 원을 준다고 합니다. 보상이 이루어져서 다행입니다. 아마 한국도 어떤 조치가 있겠죠? 혹시 나도 부작용일까? 시간이 지났으면 괜찮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은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발생합니다. 6주면 4주 플러스 2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입니다. 2달이 안 되는 기간 내에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FDA는 백신의 임상시험 기간을 최종 접종 후 최소 2개월, 8주로 설정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최소 2개월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 후 2개월이 지났다면 일반적으로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외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세 줄 요약입니다. 신라젠 팩사백은 항암 유전자 치료제였습니다. 신라젠 팩사백은 항암 바이러스고요. 백신 부작용은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